안녕하세요. 이박사중국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박사중국어 학습 시리즈 해서 10종류의 책을 동시에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 책에 대한 소개와 그 책을 만들게 된 배경 설명을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 한 지는 이박사중국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한 지는 한 12년 됐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한 4년 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중국에 대한 혹은 중국 문장에 대한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제가 분류하고 재정리해서 책을 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10권을 동시에 편찬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한 권 한 권, 한 종류 한 종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책을 구매하시는 분은 특히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합 비타민 초급 HHK, 종합 비타민 중급 HHK, 고급 HHK, 초, 중, 고 단계별로 3권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HHK 교재가 많이 나와 있죠.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HHK 관련 서적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학문적인 어떤 반감이 생겼어요. 책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제가 중국어를 공부한 지 한 40년 됐어요. 40년 된 멘토로서 외국어 학습을 정도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머릿말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릿말 중에서 발췌한 겁니다. 언어란 소리 정보 플러스 문자 정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문자 정보를 이해하는 데만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중요한 소리 정보를 훈련하는 과정을 빠뜨리고 있다. 이해하는 시간에만 투자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의를 잘하는 훌륭한 HHK 강사도, 아무리 설명이 잘 되어 있는 HHK 교재도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때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토익 강사 수업을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듣다가 한 절반 듣다가 더 이상 안 듣더라고요. 강사는 원래 훌륭합니다. 훌륭한 강사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HHK 인풋, 이해하는 시간만 있을 뿐 HHK 문장을 가지고 훈련하는, 아웃풋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재가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중에는 각종 HHK 관련 서적이 범람하고 있다. 점점 책의 내용이나 편집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책이 점점 예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편집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책은 점점 예뻐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HHK 관련 책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제가 만든 종합 비타민 HHK 교재로 중국어의 어감 훈련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이 책 위에 이 책은 오로지 입으로만 훈련하는 HHK 훈련서다. 해설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세한 HHK 종합서가 아니라 13년, 14년 HHK 나왔던 기출문제를 엄선해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중국의 고유 감각을 익히는 훈련서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완전한 문장이나 문단을 통째로 익혀야 어감이 향상되어 자신이 원하는 HHK 급수를 받게 되고 그 실력으로 중국인과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만든 교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HSK라는 시험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4가지 영역,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 능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유명한 HHK 강사만 쫓아다니지 말고
더 이상 해설이 친절하고 편집이 깔끔한 신간 에세이 교재에 속지 말고 강사의 유창한 중국어와 완벽한 에세이 교재에는 나의 소리와 훈련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아무리 좋은 강사,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나의 주관적 노력이 없이는 그 교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제 이름 하나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께 후학들에게 에세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만 점수도 따고 그 다음에 동시에 회화 실력도 늘어서 중국 사람과 대화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빨리 점수 따라 그러지 FM대로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원치 않아요.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 토익 900점 받은 친구가 있는데 말 잘하겠네요. 물으면은 말은 전혀 못한대요. 정말 시간 아까운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점수도 따고 회화 실력도 늘어야죠. 그래서 에세이 점수는 강사나 교재가 아닌 나의 훈련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시한 효과적인 HSC 훈련 방법으로 공부해서 여러분 모두 HSC 시험에서 대박나기 바랍니다. 이 훈련 방법은 머릿말 다음에 나오는 일러두기 그걸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만든 이론적 배경, 저는 철저하게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급 HSK, 고급 HSK도 마찬가지예요. 꼭 낭독 훈련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 HSK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제 책으로 고유감각, 중국의 고유감각 훈련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류책 한번 볼까요? 중국 사람이 말하는 중국 이야기, 중국은 단중국.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제가 소장하려고 했다가 의외로 제 책을 인쇄소 사장님이 이 책을 보시더만 글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뭐 이야기하시대요. 실제로 반응도 이 책이 좋습니다. 자, 옆에 거 한번 봅시다. 중국의 민족성의 특징 중에 의용심리가 있다. 의용이란 말 아시죠?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주대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의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국가나 정부에게 아첨만 하지 결국 합리적인 비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비판도 안 하지만은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채집한 이 문장들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장들은 정말 14억 인구 중에 한 0.001%좀 되나요? 그 가뭄에 공나다하는 그 깨어있는 중국인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국가와 정부를 비판하는 보기 드문 명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가진 분이라면 중국어 독해 실력을 향상하기에도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제가 목차를 지명관계상 다 나열하지 않았는데 목차 1, 2, 3번 1, 2, 3번 이것만 여러분 보셔도 이 책 본전을 찾은 겁니다. 특히 1번 진정한 대국 어떤 나라인가. 지난번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시민 기자인 전치우씨 이분이 어떤 TV 我是演说家 나는 연설가다 라는 프로에서 나온 그 대본입니다.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세상에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주 똑똑하고 재밌어요, 이 사람.
제가 이 소개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이 박사 유튜브 채널에 그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제 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도 아주 중요해요. 직면한 위기가 뭐냐?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자질이 왜 이래 낮은가? 또 중국 사람 또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낮을 수밖에 없다. 9번입니까? 투자한과 탕웨이 두 여자의 결혼 이야기도 재밌게 읽었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필요하죠. 중국 친구한테 말 못해도 아마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어 독해 교재로는 정말 원어민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을 위한 교재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언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찬 책 중에 아마 값도 제일 저렴할 겁니다. 만원 좀 하던가 그래요. 자, 그 다음 중국인의 지혜. 이 책은 지혜의 화수분이며 언어의 보물상자다. 제가 다녔던 북경대학 시멀 이 소문이 보이네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12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삶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저는 시간만 나면 중국 바이두에 들어가서 좋은 문장들을 탐색하고 찾아 헤매고 저녁에는 중국 틱톡,抖音을 보면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을 탐색하면서 의미심장한 문장들을 발견하면 바로 저희 블로그에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모은 중국인의 지혜이라는 이 본서는 오랜 시간의 땀과 노력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한두 달 만에 만든 책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바다에서 귀한 해산물을 건지듯이 그래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나 혹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낄 때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과 힐링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사람 저래서 저랬구나. 저 또한 다양한 중국 문장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빛나는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번역하면서 정말 똑똑한 중국 사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은 적게 먹을수록 좋고 지혜는 많이 흡수할수록 좋다.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살찔까 봐 겁을 내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살쪄야 됩니다. 그죠? 지혜는 많이 흡수할수록 많이 먹을수록 좋죠. 중국의 지혜, 오랜 시간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은 분, 중국인의 지혜를 중국 사람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잘 보입니다. 근데 장점은 잘 안 보여요. 반대로 한국 사람은 장점은 잘 보입니다. 단점은 잘 안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이 책은 중국 도인의 지식의 바다에서 건져올린 명문장 모음집이다. 앞에 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이주에 대한 거고 이거는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2편 원장 에세이 36편 문장이에요. 자, 오른쪽 한번 봅시다. 좋은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메마른 정서에 단비가 내리고 나의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고 내 생각이 성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자식이 효자이고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좋은 결혼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생각이 100가지 존재한다고 치면 중국에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지향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생각은 10,000가지, 100,000가지 이상이나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그런 반짝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모았는데 원문과 함께 꼼꼼한 번역이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중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분들은 또 좋은 중국어 독해 교재를 생각하시고 읽으면서 또 낭독하시고 설사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한국 해석을 보면서 한국 번역 보면서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기 바랍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또 다른 세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역사와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죠. 특히 이 책의 귀한 점은 우리 한국인과 정반대의 생각으로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대만도 그렇고 특히 중국 유학 갔을 때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생각이 반대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아주 의미 있고 재밌어요. 다음 중국어 말뭉치 학습사전 중국어로 한이 따페이学习词典 첫 번째 인물편입니다. 저기 밑에 외국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 학습이 아니고 말뭉치 학습부터다. 말뭉치가 뭐죠? 자, 한번 봅시다. 일찍이 포항공대, 지금 포스텍이죠. 포항공대 교수님인데 에서 영장문을 강의했던 한 교수님 말씀하시길 적어도 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외국어 학습법을 연구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과거 수년간의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문법과 어휘의 양문법에 의존했다. 문법과 어휘의 양문법. 문법이냐 어휘냐. 즉 문법 체계를 마스터하고 많은 단어를 학습하면 학습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맞죠? 문법 알고 어휘만 알면 자연스럽게 말이 쭉쭉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문법 지식과 더불어 많은 수의 개별 단어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언어의 생산적 활동에서 연어적 유창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연어적 유창성이 뭐예요? 밑에 여기서 연어라는 말은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의미상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중국어로 말하자면 따페이 결합관계 저희 말투로는 말뭉치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의미 덩어리입니다. 자, 중국에는 6가지 단어의 결합이 있는데 실제로 예전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차이가 뚜렷하다. 이 문장을 차쥐, 갈루아니 ABCD 보기를 찾는 게 차이가 뚜렷하다 할 때 주어 수로 관계인데 뚜렷하다 정말 뭐야? 민显 차쥐 칭추가 아니죠. 민显입니다. 현저하다 이런 말 있죠. 우리말로 차이가 현저하다. 우리 한국어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차이가 현저하다, 차이가 뚜렷하다 다 바꿀 수 있는데 중국어는 안 돼요. 차쥐하면 민显이 따라와야 돼요. 이런 게 말뭉치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의 습관을 기르다. 자, 양청 두수의 시관, 양청 시관이죠. 습관을 키우다, 습관을 기르다. 동목형이고. 그 다음에 중국어에 관심이 많다. 对于什么感兴趣? 对가 전치사입니다. 对汉语感兴趣, 对音乐感兴趣, 对他感兴趣. 그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对女人感兴趣,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다 할 때 뭐야? 对于什么感兴趣입니다.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개사라 그러는데 저는 개사란 말보다는 그냥 우리 영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전치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 갈로한이 답입니다. 메이하우드 후이. 메이리가 아니죠. 메이하우는 뭐야?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메이하우드 후이. 그 다음에 루시 지라. 계속해서 붙여왔다. 제가 북경에 살 때입니까? 조선족 아줌마가 뭐 육속적으로 뭐면 돼. 그대로 조선족에서는 한국말은 중국에서 온 단어 참 많아요. 처음 들을 때 재밌대요. 육속적으로 뭐뭐 했다. 예. 자, 계속해서 루시지라이. 자, 이런 게 신문이 나왔다는 거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더한 칭주. 요건 좀 쉽죠. 지더한 칭주. 수로 플러스 보호. 이렇게 6가지 결합관계 말뭉치를 모아놓은 책이 제가 만든 중국어 말뭉치 학습사대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몇 년을 거쳐서 만든 거예요. 인물편 한 300페이지 됩니다. 그 다음에 2편이 서사편, 3편이 풍경편. 근데 우선 인물편과 서사편 각각 한 300페이지 되는데 그걸 만들었습니다. 풍경편은 제가 한의평을 안 따라서 차차 발간하기로 하고, 외국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가 아니고 말뭉치 학습부터다. 기억하세요. 下面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국小学语言课本. 제 유튜브 할 때 어떤 네티즌이 중국 국어 교과서를 한번 유엔자오 차이로 한번 유튜브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1과부터 22과까지 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영상이. 근데 이번에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어떤 언어이든지 그 언어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정제되며 아름다운 표현이 가장 잘 쓰여진 곳이 바로 그 나라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는 어떤 나라 국어 교과서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도 그렇겠죠. 어떤 나라 어린이든 말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구사하지만 정식으로 글을 배우는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배우면서 시작된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를 배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말은 회화책을 보면서 배우지만 아름답고 멋진 표현을 배우고 싶다면 그 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 그 나라 국어 교과서는 음식을 심해 별미예요, 별미. 외국 사람 보는 중국 교재하고 달라요. 수사법, 어떤 사물에 대한 수사라든가 표현이 굉장히 발달되세요. 중국 보니까. 여러분도 중국어로 작문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진지하게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다. 저희 딸이 1996년부터 3년 동안 북경대학 부속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국어 교과서를 집에 손님들이 놀러 오죠. 그러면 그 앞에서 1과부터 10과까지 본문을 줄줄줄 암기했었어요. 한과 한 과씩 본문을 통째로 외워보기를 권하고 싶다. 초등학교 교과서잖아요. 한과 한과 통째로 외워보세요. 그러면 글도 익히고 말도 더욱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늘 같은 음식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보면서 색다른 별미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네요. HK 장문과 한의水平口语考试 줄여서 HSKK. HK 장문과 말하기 시험이죠.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봅시다. 외국어의 4가지 영역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듣고 읽는 것은 잘하고 말하기, 쓰기 능력은 떨어진다.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듣기, 읽기는 인풋, 입력이고 말하기, 쓰기는 아웃풋, 출력이다.
인풋이 뭐죠? 머릿속으로 뭔가를 집어넣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아웃풋은 내가 받아들인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위다. 우선 인풋이 많아야지 아웃풋이 되죠.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야지 입으로 나오잖아요. 외국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모국어는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지만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마음대로 지어내면 그건 콩글리시죠. 자, 한자로 풀이해봅시다. 학습에서의 학은 학 부분이면 배울 학자죠. 인풋이고 습이 아웃풋입니다. 근데 어떤 자료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인풋에 배우는데 70%를 투자하고 익히는데 복습하는 데는 30%의 시간을 투자한대. 7대 3이에요. 그런데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비율은 5대 5다. 30분 공부했었으면 30분 훈련해야 돼요. 심지어는 4대 6이다. 여러분 스포츠 한번 볼까요? 스포츠는 뭐죠? 인풋 아웃풋 비율이 1대 9입니다. 이론 조금만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학은 이론이고 습은 실천의 변증법적 과정이다. 자, 변증법적 과정이 뭐죠? 이론을 배우면 실천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이 통합되는 과정을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습자를 한자 풀이하면은 마치 물을 마셔서 나의 몸속에 스며드는 것, 그것이 습이다. 근데 이 습 과정을 학생들은 경시하거나 무시합니다. 우리가 논어를 배울 때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거죠. 즈외 자왈 하기 시습지는 불력 열호라. 学而时习之 不亦乐乎. 이 해석을 여태까지 좀 틀리게 했어요. 한국 책 보면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아닙니다. 때때로 하면 안 돼요. 이때 시는 배우고 때 맞춰서 익힌다 뜻이에요. 까먹기 전에 익힌다 뜻입니다. 이때 적당한 시기. 그래서 하기 시습지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배우고 때 맞춰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근데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은 때맞춰는 안 그래요. 때때로 시간 나면 그렇게 번역하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이론만 습치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는 마치 배울 학자만 하지 말고 학습을 해야 된다. 어떻게? 5대 5로. 최소한 5대 5입니다. 결론. 인풋, 이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력, 훈련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황금 비율은 5대 5다. 정말 실천이 쉽지 않죠?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낭독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듣기, 읽기에서 말하기, 쓰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읽기 과정인데 읽기에는 반드시 소리 내서 낭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낭독이 여러분의 말하기, 쓰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정말로 지혜니모화 비온 듯이 뭐죠? 나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듯이 해주는 역할이 낭독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의 学习外语的最好的方法就是朗读. 아시겠죠? 그러면 차차 말하기나 쓰기가 됩니다. 그 책을 모아놓은 게 제 책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장문 샘플이 있거든요. 이걸 갖고 낭독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만든 이 책으로 낭독 훈련을 심하게 하셔서 말하기 쓰기에 일취월장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10년 동안 묵혀둔 그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10권이 됐어요. 이 중에 이런 마음에 드는 책이 분명히 한두 권은 혹은 자기한테 필요한 책이 한두 권 있을 겁니다.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말고 특히 제 책은
오랜 시간 동안 묵혀서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외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해요. 자, 아시겠죠? 자, 책 소개 및 배경 설명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